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와 그 일가족과 관련된 사건들의 수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시간을 질질 끌어왔는데요. 고의적이고도 의도적인 검찰의 이런 행태가 결국은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대통령 만들기 작전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시간을 끌어오던 검찰의 수사 결과가 마치 계획이라도 한 듯 6일 국힘당 선대위가 출범하던 날 윤석열에게 무혐의라는 면죄부를 선물해 줬는데요. 기도 안 막힙니다.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불법 협찬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는데요. 단 한 번의 소환 조사조차 없었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통장 잔고 위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온 수사 발표였는데요. 이런 수작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여기에 이들은 아직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된 9명 모두 전원 구속 기소됐는데도 전주로 의심되는 김건희는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호수 검찰청장, 김진욱 공수처장, 김명수 대법원장, 지금 호명한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입니다. 편을 들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공정하게, 형평에 맞게 적어도 편파 수사는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혹시 이들도 윤석열 검찰당 패거리들에게 약점을 잡힌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데요. 이러려고 그 엄혹한 시절 촛불을 들었나 싶어 억장이 무너집니다. 과연 이게 최선입니까? 어떤 학자가 그 연구를 해보니까 제3범죄를 저지를 때 300억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액수가 올라갈수록 형량이 낮아진다고 통계가 있고 300억 미만이 되니까 점점점 액수가 적을수록 형량이 높더라.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께서도 특수부 검사로서 사실 거기에 한 일조를 하셨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가족들이 시정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다가 이제 셋째 형님하고 충돌이 발생해서 최근에 무슨 뭐 욕설 테이프 이런 문제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만 만약에 정말로 공정했더라면 과연 가족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아니면 또 그런 범죄 혐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좀 보호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의구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일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민주당 의원 169명 모두에게 종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A4 용지 3장 분량의 편지에서 이 후보는 앞으로 남은 90일 의원님께서 이재명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원팀 승리를 강조했는데요. 이 후보는 이날 여러분의 동지 이재명 이름으로 쓴 편지를 이메일로 보내는 대신 각 의원실에 전달했습니다. 해당 편지는 지난 2일 작성됐고 이날 의원들에게 보내졌는데요. 오죽하면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169명 전 의원에게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선거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이을 민주정부 재집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데는 우리 모두 한마음이라고 썼는데요. 이 후보는 저의 책임이 누구보다 크고 무겁다는 사실을 잘 안다. 저도 분골쇄신, 혁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철저하게 반성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작은 성과들에 취해 자만해온 저부터 반성하겠다라면서 의원들에게 함께 낮아지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 3주 메타버스에서 만난 전국의 민심은 생각보다 훨씬 따갑고 무거운 것이었다. 우리 국민께서 저와 민주당에 거는 기대와 바람, 질책과 쓴소리를 가슴 깊이 새겨들었다고 적었는데요. 이 후보는 또 5천원어치 토란을 장애파려고 머리 한번 빗을 겨를 없이 나오신 어르신께서 우리 좀 잘 살게 해달라고 하신 말씀, 절망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다시 일어나 희망을 만들어 보겠다던 청년 사업가의 말씀을 잊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후보로서 정치가 민생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며
어떻게 그 절박하고 엄중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까? 지금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후보는 혁신은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믿는다며 철저하게 반성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바꾸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며 의원들에게 함께 일하기를 요청했는데요. 그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서고 정치에 배신당하고 좌절한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69석 여당 국회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드려야 한다고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국민 곁에 함께 해달라며 국민께 인정받는 민주당, 국민들과 함께 승리하는 민주당을 의원님과 함께 만들어내고 싶다. 제가 앞장서겠다.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해당 편지에 대해 열심히 하자, 단합하자는 후보의 뜻이 담긴 것이 아니겠냐라며 이번 대선이 그만큼 어려우니까 함께 같이 가자는 뜻이라고 전했는데요. 또 다른 관계자는 비록 선대위는 간결하게, 단촐하게 만들었지만 의원 한 분 한 분이 전국의 자기 지역구를 대표해 민주정부 재창출을 위해 간절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말이 좋아 격려와 단합 차원이라고 말하지만 현재 169명 의원 중 단 20명조차도 이재명 후보의 선거를 돕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뭘 하는 거죠? 다 포기한 건가요? 이대로 정권을 내주겠다는 겁니까? 제발 더불어민주당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검찰청장 출신 대통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날 또 한 번 검찰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강력수사 2부가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기업들로부터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윤석열 선대위 출범하는 날 김건희 무혐의 선물 준 검찰. 검찰이 오얏나무 아래서 각근을 고쳐 맸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청탁금지법,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서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시 기획사를 통해 기업들의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데 따른 처분이라고 변명합니다. 시효가 임박해 무혐의 처분했다는 논리를 국민께서 납득하실지 의문입니다. 타이밍도 기가 막힙니다. 다른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리는 검찰이 김건희의 무혐의 처분은 윤석열 선대위 출범식이 열리는 날에 맞추었습니다. 검찰 출신들이 실권을 장악한 윤석열 선대위의 면면을 보면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선대위가 출범하는 날 검찰이 윤석열 후보에게 김건희 무혐의라는 선물을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한층 가벼운 마음으로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고 항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총장님 가족만 무죄라고 한탄할 것입니다. 검찰은 국민께서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와의 각종 수사를 지켜보고 있음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윤석열 후보에게 선물을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타이밍도 기가 막힌다. 다른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리는 검찰이 김건희 무혐의 처분은 윤석열 선대위 출범식 날에 맞췄다고 일갈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도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씨의 회사 코바나 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연 전시회에 23개 기업이 협찬했는데 당시는 윤석열 후보가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좌천된 후 오랜만에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으로 수사 일선에 복귀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던 때라고 짚었습니다.
윤 후보의 검찰 내 지위 등을 감안할 때 기업들이 김건희 씨 회사에 특혜성 지원을 한 것이 아니냐는 뜻인데요. 오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2부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에 대해 일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코바나 콘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연 전시회가 23개 기업이 협찬을 했는데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16년 12월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대전고검에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자리를 옮기던 시기였습니다. 김건희 씨와 결혼한 지는 5년 차이고요. 2013년 국정원 수사 이후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던 차였습니다.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 무마, 게임빌, 미공개 정보, 불공개 거래, 무혐의 처분 등 이후 코바나 콘텐츠에 후원한 업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그간 제기되어 왔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일부 무혐의 처리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 김건희 씨를 소환도 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을 기소한 것부터 불안한 조짐은 시작되었습니다. 주가 조작을 수사하는데 선수와 만나 돈을 건넨 전주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상식을 크게 벗어난 일입니다. 검찰이 아직도 윤석열 후보를 검찰의 식구로 대해주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 역시 검찰이 자초한 것입니다. 똑바로 수사하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코바나 콘텐츠 건은 수사하는 척 최소한의 액션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야말로 검찰이 윤 전 총장의 검찰 사유화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입이 아픕니다. 제발 수사를 똑바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김호수, 김진우, 김명수와 169명의 민주당 의원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